자, 오늘은 제36차 시 초기 자본주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자본주의의 발전은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산업혁명은 기계가 발명되고 기술이 혁신됨으로써 이 산업상의 대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19세기에 유럽과 미국, 일본, 러시아 등지로 확대된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산업상의 대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바로 17, 18세기 일어난 산업혁명, 시민혁명을 통해서 기반이 다져졌고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 시민계급, 즉 자본가 계급이 권력의 주인으로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경쟁을 하며 산업 자본을 축적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산업을 혁명을 통해서 이 자본가들은 더욱 대량 생산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자본가 계급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자본가 계급이 자본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바로 자본가 계급이 이 자본을 통해서 기계도 사들이고 또 공장을 세우고 또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본가 계급의 이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그 이전에 상업혁명과 중상주의 정책이 상당한 기반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혁명이 완수되기 이전에 상업혁명을 통해서 또는 정부의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서 이 자본가 계급이 성장하고 자본가 계급의 자본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배경으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상업혁명입니다. 우리가 배웠죠. 15세기, 16세기에 이 신대륙의 신항로의 개척을 통해서 상업상의 혁명이 일어났다. 특히 이 상업혁명을 통해서 무역이 발전하고 특히 신대륙과의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대량의 금, 은이 상품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면서 가격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품 가격의 상승은 상공업자의 상공업 발달을 더욱 촉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중상주의 정책, 당시 절대왕정 체제 하에 중상주의 정책이 어쨌든 자본가의 무역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상업혁명을 잘 보여주는 그래프가 바로 오른쪽의 그래프입니다. 16세기 이 상업혁명을 통해서 무역의 발전을 통해서 이와 같이 비약적으로 은이 영국과 유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가도 폭발적으로 폭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산업혁명의 첫 번째 배경은 바로 중상주의 정책과 상업혁명으로 상업 자본가들이 크게 성장을 했다. 자본 축적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의 배경은 바로 선대제공업과 매뉴팩처 공업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에 그 상품 생산은 주로 도시에서 이 길드의 규제를 받으면서, 즉 조합의 규제를 받으면서 폐쇄적인 상황에서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상품의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도시의 이 상공업자들이 도시에서 벗어나서 농촌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길드의 그러한 통제로 인한 생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물량을 이렇게 공급하고 또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촌의 그러한 노동 인력을 바탕으로 이 상품 생산을 활발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인들이 당시 농촌의 그러한 생산자들에게 원료나 도구를 미리 제공하고 주문 생산을 시킵니다. 이러한 공업을 선대제 공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대제 공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차피 상인들은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본을 미리 농촌의 생산자들에게 투여를 해서 이 생산을 활발히 벌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그런 변화가 바로 매뉴팩처 방식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생산자들이 한 작업장에서, 즉 공장에서 같이 분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기계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분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장제 기계공업이 아닙니다. 공장제 수공업입니다. 이 공장제 수공업을 통해서 도시에서 또는 농촌에서 이 매뉴팩처 방식의 이 생산을 통해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산업 자본가들이 더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산업혁명의 배경이라고 하면은, 초기 자본주의 형성의 배경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러한 상업혁명을 통해 이 또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도시 상공업자들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얘기했듯이 이 농촌에서 일어난 선대제 공업의 발전,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서의 매뉴팩처의 생산 방식, 이를 통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이 자본가들의 자본 축적이 더 촉진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산업혁명의 배경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상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필요하죠. 이 노동자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국에서 18세기 일어난 제2차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농촌의 농민들이 도시 노동자로 들어오면서 이 넓은 그러한 노동력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제1차 인클로저 운동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15, 16세기에 이 방직공업의 발전으로 양모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농지를 목초지나 목장으로 울타리 둘러서 이 농경지를 목초지나 목장으로 만드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로 농촌에서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방출되었습니다. 근데 18세기에 이르면은 제2차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인구가 근본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곡물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존의 목초지나 목장을 다시 농지로 바꾸는, 특히 대농장으로 바꾸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제2차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농업 자본가, 즉 지주가 이 목초지나 목장을 농장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이 곡물을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도 자본주의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자, 이제 산업혁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시작돼서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을 배경으로 나타난 산업상의 급속한 변화, 급속한 발전, 이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상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래의 사진은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연출된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하필이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해외에 넓은 식민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식민지와의 무역을 통해서 특히 공산품에 대한 독점 판매를 통해서 자본가들이 막대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 지도를 보면은 알 수 있죠. 북미 식민지도 있었고 서인주 제도도 실질적으로 식민지화했고 또 이 인도의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또 막대한 무역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또 아프리카와도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농촌의 값싼 노동력이 도시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은 농촌에서 쫓겨나는 농민들의 모습 나오죠. 제2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이 목초지나 목장 그리고 농민의 소농경지를 대농장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농촌의 많은 농민들이 다시 한번 쫓겨나게 됩니다. 물론 농촌의 자본주의는 정착됐고 지주 중심의 이 대농장 경영이 있었지만은 많은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어서 도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편 이 농민들은 도시로 와서 노동자로 변모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이 값싼 노동자들이 많이 배출됐던 것, 이것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난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1688년 명예혁명을 통해서 일찍부터 정치적인 안정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입헌군주제의 전통을 발전시키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영국은 풍부한 자원, 즉 공장에서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그 기계를 통한 생산을 할 수 있는 풍부한 원료 자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산업혁명 시기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면은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철광석과 또 이 증기기관을 돌릴 수 있는 또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기본 원료인 석탄, 이거죠. 이 철광석 석탄이 영국 곳곳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면은 대규모 석탄 산지와 철광석 산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원료 자원이 풍부하게 있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업혁명은 18세기 말 면직물 공업이 기계화되면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방직은 그 실로 천 짜는 일을 얘기하고 방적은 실을 이렇게 뽑아내서 감는 그러한 일을 얘기하죠. 바로 이 방적이 그전에는 수공업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이 방적기, 방직기가 발명이 되면서 기계를 이용한 그러한 그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밑에 보면은 제니 방적기가 나왔죠. 이 제니 방적기를 비롯해서 아크라이트의 방적기, 수력 방적기 등 많은 방적기와 방직기가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이용한 공업 발전이 시작이 됩니다. 기계를 이용한 이러한 그 공업 발전은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폭발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증기기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와트가 이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많은 기계들이 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기계가 작동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밑에 그림을 보면은 잘 알 수 있듯이 이 석탄을 떼어서 물을 끓이게 됩니다. 그럼 물에서 수증기가 나오죠. 이 수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피스톤을 움직이게 하고, 이 피스톤의 상하 움직임이 바로 회전 운동으로 전환되면서 이 기계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기차, 증기선 같은 그러한 교통기관의 혁명도 일어나게 되었고, 방적기도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사람의 손을 닿지 않고도 기계를 이용한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 작동이 활발하게 크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기기관의 발명은 기계의 발전과 아울러서 제철공업을 또한 발전시키게 됩니다. 즉 제철공업을 통해서 이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러한 그 철을 생산하게 되고, 이 철의 생산은 곧 기계 생산의 발전, 기계 보급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증기기관의 발명은 기계의 발명을 촉진시키고 교통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고 증기선이 이제 운행되게 되죠. 그리고 이 산업혁명을 촉진시킨 또 하나의 발명이 바로 전신과 전화가 발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의 그런 혁명적인 그런 발전은 바로 산업의 발전, 무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산업혁명의 결과 자본주의가 완전히 확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장제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량 생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도시에서 농촌에서 공장이 세워지면서 광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또 집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도표를 보면은 이 1801년 산업혁명 초기라 할 수 있죠. 1801년 그 영국 노동력의 구성 비를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수가 제일 많았죠. 그러나 이후 이 광공업의 발전을 통해서 1860년대에 일어나면 광공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약 40% 이상 되죠. 그리고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 즉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돼서 20%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완만하지만 상업 운수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완만하게 성장을 해서 1861년에는 약 15%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공업 발전의 모형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의 결과 세 번째로 시민계급, 상공업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본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시민계급이 사회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계급이 권력의 주인으로 나섰지만,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자본을 전취함으로써 경제의 주도권을 차지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이제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네 번째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도시 문제가 발생하죠.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에는 많은 공장이 세워지고 이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형성되면서 주택난이 심각해집니다. 밑에 보면은 빽빽히 들어찬 이 도시 주택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 세대가 화장실 한 개를 쓰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위생상의 문제가 또 나타나죠. 도시로 밀접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위생상의 문제가 나타나겠죠. 특히 상하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집에서 나온 그러한 그 하수도물을 함부로 도로에 버리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그 더러운 그런 오물들, 이 똥이나 오줌 같은 그러한 그 배변물도 포함되겠죠. 이러한 그 더러운 오물들이 도시에 막 버려지면서 이 그 구더기가 꼬이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오물 때문에 사실 뾰족구두, 여자들에게는 뾰족구두가 유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남자들 신사들이 우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2층에서 내려 버리는 그런 오물을 우산으로 받기 위해서 같이 우산이 이제 신사들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빈민가의 그런 그 여러 문제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본가들은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일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 여성과 어린이 노동자들을 이용했습니다. 이 여성과 어린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일반 성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임금으로 사실 부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사회 문제가 됐던 것은 어린이 노동이었어요. 당시 5살, 6살 되면은 이런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 9시까지, 11시까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이 공장장이나 이제 사장이 채찍을 어린 아이에게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채찍을 당하면서 혹사 당했습니다. 이 공장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은 광산에서 들어가서도 광산에서도 혹사되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 저임금 그리고 여성 어린이 노동 문제가 크게 제기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산업혁명으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룩한 영국이 상공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50% 가까이 이 영국이 생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영국을 필두로 해서 산업혁명을 이룩한 그러한 국가들은 이 후진국에 대한 침략을 해서 식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국에서 생산된 기계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된 상품, 남아들어온 상품들을 이 식민지에 팔아먹으면서 이윤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식민지 확보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보는 표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를 나타낸 표입니다. 영국이 1760년대, 70년대 영국이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벨기에, 프랑스가 그 다음 1830년대, 미국도 1830년대에 시작이 됩니다. 독일은 1850년대, 일본은 1890년대, 러시아는 1905년에 이르러서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독일이나 일본, 러시아는 뒤늦게 19세기 중엽
후반에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 해외 식민지 확보 경쟁에서 이제 불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독일과 일본, 러시아는 해외 식민지 확보를 위해서 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였던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 대항해서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